원피스 현재 3대장 총정리. 원피스 과거 3대장 하면 지리는 등장신으로 독자들에게 희열을 주었던 바로 그 3대장. 하지만 현재는 뿔뿔이 흩어지고 키자루 혼자 3대장을 지키고 있죠. 일단 과거 3대장의 서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아오키지는 32년 전에 해군에 입대해 해군의 교관에게 훈련을 받았으나 뛰어난 재능으로 젊은 나이에 이미 더 이상 교관에게서 받을 만한 훈련이 없어지자 몽키디 가프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고, 가프는 처음에는 귀찮아서 꺼지라고 말했지만 어찌저찌 제자가 되었는지 매일 가프의 군함 샌드백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중장 시절에는 오하라 사건의 버스터콜에 참여했는데, 그때 훗날의 대장 아카이누 중장이 악은 그 가능성부터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독단으로 민간인 피난선을 격침시켰습니다. 이에 쿠자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했고, 격분한 사오로는 저 만행이 정의인가? 그러고도 넌 여전히 떳떳하게 가슴을 펼 수 있는 거냐고 절규하면서 주먹으로 쿠잔을 공격했죠. 쿠자는 사오로의 주먹을 피하면서 저 멍청이만큼 과하게 나갈 생각은 없어 라고 답했죠. 그 틈에 사오로는 로빈을 데리고 도주를 시도하지만 쿠잔의 아이스 타임 캡슐 능력에 당해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사카즈키의 만행을 보고 이번 작전에 회의를 느낀 쿠자는 사오로의 뜻을 헤아려 앞으로 가능한 죽은 듯이 살아라는 말과 함께 로빈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쿠잔 본인에게 있어서도 큰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불타오르는 정의라는 열정적인 정의관을 가졌던 쿠잔이 이후 한껏 해이해진 정의라는 얼핏 장난스러운 말로 맹목적인 정의를 경계하는 정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을 또 만나고 다시 얼렸다가 로빈을 다시 풀어주고, 마린포드 편에서 레전드 남을 등장으로 아오키지의 위상을 더 알렸습니다. 쓰나미를 가볍게 얼리고 흰수염 그리고 다이아몬드 저지까지 얼려버렸습니다. 그 후 정상전쟁 이후 생고쿠의 의견과 달리 정부 상부층은 느슨한 쿠잔보다는 철저한 정의를 관철하는 사카즈키를 차기 원수로 밀었습니다. 쿠잔은 원수 자리에는 딱히 흥미가 없었지만 사카즈키가 원수 자리에 앉는 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면서 대장들의 대립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대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검은 수염을 만나 해적은 원래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된다는 발언에 홀가닥 넘어가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아카이누는 23살 때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27년 전 신세계 해상에서 골디 로저와 시키가 충돌했다는 보고를 듣고 출격에 나선 가프를 따라 나섰죠. 22년 전 중장 시절에는 오하라 버스터콜 작전에 참가하여 만에 하나 학자가 한 명이라도 숨어있다면 안 된다며 무고한 오하라의 주민들이 승선한 민간인 피난선을 격침시켰습니다. 사카즈키의 철저한 정의를 그대로 대변하는 이 광기 어린 행동에 쿠자는 매우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정상전쟁에서 능력이 처음 공개되었고, 흰수염과 맞붙는 장면 또한 많이 등장해 그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를 죽이고 흰수염에게 두들겨 맞았지만 근성이 강해 마지막까지 에이스의 동생 루피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 병사들의 고통을 잘 아는 코비가 그만! 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아카이누와 흰수염 해적단의 사이에 끼어들어 생명이 아깝다며 전쟁을 멈출 것을 호소하자, 아카이누는 코비의 호소를 올바르지 못한 병사는 해군에 필요 없다고 일축하며 즉결 처형을 시도하는데, 그 순간 빨간 머리 해적단을 데리고 전장에 난입한 사왕 빨간 머리 샹크스가 검으로 사카즈키의 마그마 주먹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정상전쟁이 끝나고 원수 자리가 티오가 나자 오로성이 사카즈키의 이런 행각들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높이 샀는지 사카즈키를 원수 후보로 추천해 주었죠. 그 후 원수 자리에 앉고 자신의 정의를 펼쳤습니다. 과거 대장은 여기까지고, 이제 현 대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키자루. 과거에도 대장, 현재도 대장입니다. 정의관은 애매하게 가는 정의로 유도리 있는 정의 같은 것이죠. 키자루는 26세일 때 군에 발을 디뎠고 아카이누, 아오키지와 동기였죠. 비교적 젊을 적 인솔 담당 또는 호위로서 베가펑크와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능력자였으며 어느 날 베가펑크와 함께 곰떼 퇴치를 의뢰받고 숲으로 들어갔다가 한 발 먼저 곰떼를 홀로 제압한 어린 센토마루와 만나게 되고, 그의 능력과 근성을 높이 사 베가펑크의 보디가드가 되겠다는 그에게 직접 훈련시켜주거나 베가펑크의 연구소에 지내면서 3명이서 나름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도 시키와 로저가 충돌했다는 소식에 출동하던 해군 무리에 있습니다. 15년 전 스트로베리 당시 소장과 함께 천룡인의 노예였던 어인들이 대거 합류한 태양 해적단을 추격했습니다. 당시 계급은 중장, 나이는 43세로 베가펑크의 호위로 다니던 시절에 비해 눈매가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12년 전 어느 섬의 주민으로부터 피셔 타이거가 풀시아우트 섬에 온다는 제보를 받고 스트로베리 소장과 해군 부대를 파견해 피셔 타이거를 사살했습니다. 그 뒤 아론이 복수를 위해서 다시 풀시아우트 섬에 나타나자 아주 가볍게 제압했죠. 그리고 루피가 샤본디 제도에서 천룡인을 패자 이때 키자루의 능력이 작중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샤본디 제도에 와서는 발포한 대포 아래 서 있는 채로 날아오면서 상륙하는 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발차기로 레이저를 날려 맹그로브 나무를 날려먹는 가공할 파괴력을 선보였죠. 그 후 현상금이 억소리 나는 최악의 세대들이
볼사리노의 공격에 전부 원샷 원킬 두둥. 그 다음 밀짚모자 일당 전원을 완벽하게 농락했지만 레일리가 나타나 키자루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전쟁에 참전해서 실력 발휘를 보여주고 2년 후 루피와 다시 만나 싸웠지만 100배나 강해진 루피에 의해 자신의 배로 나가 떨어지죠. 2. 아라마키. 드레스로자 그린 비트에서 후지토라와 대면한 도플라밍고가 후지토라를 언급함과 동시에 료쿠기와 함께 그 실력은 정평이 난 괴물이라고 아라마키의 존재를 처음이자 간접적으로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리벨리 편에서 실루엣이 공개되었는데 후지토라와의 대화에서 후지토라가 여전히 단식 중이냐고 물으면서 식사를 권하지만 누나가 떠먹여주면 먹겠지만 3년간 귀찮아서 한 번도 음식을 안 먹었다며 거절했죠. 이때부터 기인의 포스를 풍겼죠. 리벨리에서 천룡인의 거주지인 신들의 땅에 혁명군이 난입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나섰고 이내 간부 중 하나인 몰리와 대치했죠. 그리고 사왕 빅맘과 카이도우가 밀짚모자 몽키디 루피가 이끄는 해적 동맹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홀로 와노쿠니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오로성의 지시를 받고 니코 로빈을 붙잡기 위해서 다시 와노쿠니에 잠입하려는 시피제로 첩보부원 요셉에게 연락해 자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와노쿠니 근해에 도착했고 곧장 밀짚모자 일당이 있는 꽃의 도읍으로 향했는데 자신의 숲수펠매를 이용해 우동 수인채굴장에 있던 화제킹과 역제퀸 이들을 관리하던 바바누키와 부하들을 발견하고 능력으로 그들의 활력을 모조리 흡수해 상당수를 끝장내버렸죠. 그리고 사무라이들이 나타나 아라마키를 막자 이때 사무라이들에게 길을 막지 말라며 비가맹국은 인권도 없고 몇 명이 죽어도 법에 무관하니 수천 명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루피에게 가겠다며 과격한 정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모모노스케와 야마토가 나타나 아라마키와 싸운 후 갑자기 뒤에서 샹크스의 패기가 날라와 비굴하게 항복 선언을 하였습니다. 3. 후지토라. 후지토라는 인에 있는 정의를 정의관으로 삼고 있어 인이 즉 의리와 명예를 중시합니다. 정상전쟁 이후 전력이 약화된 해군의 보충을 위해 세계징병으로 해군에 입단했습니다. 드레스로자 편에서 처음 등장했고 드레스로자에 와서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맹인이라는 점 때문에 돈키호테 패밀리의 졸개들에게 호구 잡혀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중력으로 사기친 사람을 그냥 나락가게 만들었죠. 그 후 조로와 사보와 대치가 있었고 도플라밍고가 패배하고 호송 임무를 맡았습니다. 드레스로자 사건이 정리가 된 후에 돈키호테 패밀리 일원을 체포하는데 해군 본부에 보고를 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지시를 하죠. 그리고 자신은 부하들을 이끌고 리쿠 국왕과 주변의 국민들에게 리쿠 국왕 당신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짊어지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한 다음 도플라밍고라는 흉악한 해적을 칠무해라는 제도 아래에서 드레스로자의 왕으로 인정한 세계 정부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겠다며 무릎 꿇고 사죄를 했죠. 이는 도플라밍고의 패배와 드레스로자의 진실 그리고 로우와 루피의 해적 동맹과 함께 대뉴스로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 후 루피와 싸우는데 그의 눈은 누군가에게 베어 실명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실명시킨 것이라며 밝혔죠. 이유는 너무 더러운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예 자신의 눈을 영영 감아버리기로 한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엄청난 파편들을 공중에 띄운 뒤 밀짚모자 일당을 공격하려는 적선들에게 떨어뜨려 모조리 박살내버리죠. 그 후 레벨리에서 혁명군과 대치를 하지만 무슨 생각인지 혁명군이 풀어준 노예들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예들을 보호하듯이 등 뒤에 둔 채로 검을 뽑을 자세를 취하며 아라마키를 막아섰습니다. 대형 사고를 쳐도 최소한의 명분이 있거나 면피성 신용이라도 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불명이죠. 사실상 혁명군 편에 서서 싸웁니다. 이에 결국 폭발한 아라마키와 충돌했습니다. 그래도 해군에 진짜 정의로운 대장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라마키는 계급 사회를 중시하고 키자루는 애매하게 가는 정의로 이도저도 아니고 후지토라는 제대로 된 약자들 편에서는 제대로 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